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얘를 좀 변화를 줄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히어로라고 하는 이미지를 하나 화면에 띄우고 정렬하는 것까지 작업을 했어요. 지금 당장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이대로 가고 다른 기능 먼저 해도 되는데요. 우리 이제 얘가 움직이는 거 기능 완료하고 나면 미사일 발사해야 돼요. 그쵸? 이것까지는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미사일들은 얘네들도 하나의 이미지겠죠. 얘도 결국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가 반복되어 그려지는, 업데이트되고 그런 이미지들의 집합일 거잖아요.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화면상에 띄운 이미지가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조만간에 이제 미사일도 추가를 할 거고, 이거 말고 적기가 출연한대요. 그럼 얘네들도 결국엔 다 이미지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얘네들의 이미지가 계속 추가가 돼야 돼요, 화면 내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코드를 봤을 때 이미지 하나 추가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느 부분 복사에다 쓰면 돼요? 이거죠. 이게 지금 결국 히어로라고 하는 이미지 가져왔고, 그 이미지 크기 조절했고, 그 이미지 위치 세팅해서 화면에 그려라 한 거죠. 얘는 실제로 그리기밖에 안 한 거고, 그 모든 세부 설정은 얘가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미사일 하나 추가해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결국에는 히어로처럼 처음에 어딘가 위치가 잡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위치가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변경돼야겠죠. 그러면 히어로 만들 때 필요했던 이런 것들, 크기 조정하고 이미지 로드하고 크기 조정, 사이즈 구해서 초기 자리 XY 좌표 지정하는 거, 이 과정들 결국 미사일도 다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넣어서 쓰는 거랑 이거를 묶어서 쓸 수 있는 개념 뭐 있었죠 우리? 이거는 클래스. 딕셔너리는 키랑 밸류로 이루어져서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건데, 그거 말고 얘를, 이 과정 자체를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 놓으면 설계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설계도로 이미지가 추가될 때 바꿔가면 찍어낼 수 있겠네요. 이미지 객체를. 그렇죠?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 자체를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매번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겠죠? 근데 자 보세요. 얘를 미사일을 다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다 이렇게 바꿨다고. 그러면 히어로 이미지 하나, 미사일 이미지 하나에 대한 처리한 거고, 만약에 적기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돼서 이런 거, 이너미가 하나 추가됐대요. 그럼 얘도 막 다 바뀌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클래스로 그 객체 찍어내는 게 이득일까요? 당연히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를 기반으로,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찍어내는 게 프로그램상에 훨씬 이득이에요. 이득인데 과연 그게 우리한테 이득일까요? 코드를 직접 짜는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게 진짜 이득일까요? 그쵸? 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서 지정해줘야 되는 것들이 별로 많이 없으면 사실 클래스 안 만들고 그냥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미지들이 추가되는 개수가 적으면 그때는 클래스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신 건데, 맞아요. 우리 클래스 처음 배울 때 클래스는 필수가 아니라고 했죠. 절대 클래스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파이썬은 어떤 언어예요? 객체 지향 언어죠. 객체 지향 언어에서 클래스를 안 쓴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했었죠. 사실 내가 짜는 프로그램 상황에 맞게 클래스를 쓰냐 안 쓰냐를 결정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이거 이미지 추가하면 지금 5줄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한다고 했을 때. 근데 클래스로 만들어 놓으면 클래스 만드는 로직 부분 코드 대략 한 몇 줄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객체 찍어낼 때 어차피 이 정도 줄수는 나와야 돼요. 그럼 따지고 보면 우리는 클래스를 만듦으로 인해서 코드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클래스를 써야 되는 이유, 훨씬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메모리적으로 이득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짜다 보면 결국 어딘가는 실수를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 하나씩 빠뜨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씩 빠지는 거죠. 작업을 막 지금이야 한눈에 다 보이게 이미지를 3개를 찍었으니 문제가 있어도 찾기가 쉬운데, 이게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미지들이 여기도 필요해, 저기도 필요해.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면 결국엔 어딘가 빵꾸가 난다. 그런 거를 클래스화 시켜 놓으면 실수할 가능성도 없어지고, 애초에 실수나면 에러가 날 거니까, 뭐라고 할 거니까 실수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메모리적인 효율도 좋아지고, 프로그램이 훨씬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줄수는 늘겠지만 우리는 얘를 클래스로 만들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히어로라고 하는 거랑 미사일과 이너미로 3가지로 예를 들었는데, 이 3가지 이미지들을 결국에 한 클래스를 기반으로 찍어낼 거잖아요. 그럼 이 클래스 이름이 히어로면 돼요. 그럼 의미가 좀 이상하겠죠? 클래스 이름은 히어로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자유롭게 하시되, 이렇게 직접적인 명칭을 넣어주는 건 피해 주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얘를 클래스화해서 그 클래스 설계도를 기반으로 이 히어로 객체를 찍어내는 것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것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거 근데 어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코드만 가지고, 이 부분만 가지고 이거를 클래스로 변경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봐야 되고. 정답을 못 찾으셔도 되고요. 그냥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클래스로 만들고 객체 찍어내는 거 지금부터 시도해보세요. 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접근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아직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꽤나 괜찮게 접근하신 분들이 있었고, 저는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보면서 들어봐 주세요. 일단은 클래스를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클래스를 정의를 먼저 하나 해야겠죠? 그쵸?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려면 클래스 하고 클래스명 하고 콜론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저는 클래스 이름을 그냥 오브젝트로 할 거예요. 왜냐면 뭐 여기다 이미지 같은 거 이름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어차피 여기서 클래스를 하나만 만들어 쓸 거기 때문에 그냥 객체라는 의미를 가진 오브젝트로 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일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히어로라고 하는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만큼의 코드를 작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일단 필요한 변수들이 있죠. 우린 지금 히어로, 그리고 히어로 위드, 히어로 헤이트, 히어로 x, 히어로 y 이런 값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정도는 기능을 나눈 기능 안에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미리 만들어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일단 생성자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init 생성자죠. init 메서드. 자, 얘를 통해서 뭘 만들 거냐? self.x self.y x랑 y를 일단 0으로 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연산을 통해
이 x랑 y를 잡아줄 때 그때 이 얘네들 가져다가 값을 변경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미지를 로드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이미지를 가져다가 크기 조정도 할 거고 사이즈를 구하기도 할 거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함수 하나를 만들 거예요. add 이미지 하나 추가하겠다 라는 의미로 하나 만들어 주고, 셀프는 무조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4개 변수로 이미지의 실제 경로를 받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 추가할 때마다 이 경로는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달라져야 되니까. 그래야 이 파일 이름과 확장자명까지 했을 때 문제없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객체화 시켜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 주소에 대한 거를 이 부분을 인자로 받겠다 하는 거예요, 매개변수.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을 할 거냐. 자, 근데 이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뒤에 붙어있는 .convert alpha, 얘는 제가 저번 시간에 약간 흘리듯이 말한 걸로 앞에 png 타입의 이미지를 쓰면 얘는 무조건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파이게임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이미지 불러올 때 png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png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얘가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얘가 있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여기서 간단하게 좀 해주도록 하죠. 만약에 내가 지금 4개 변수로 받은 이 어드레스 주소에 이거 뭐예요? 이거 생략하죠 그냥.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네, 뒤에서부터 세 자리인 거죠. 뒤에서부터 세 자리부터 끝까지 보여주니까 결국 이 주소 안에서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png 보여주는 거죠. 세 자리니까 png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의 확장자명이 뭐냐, 그거를 체크해 보려고 한 겁니다. png면 얘를 붙여야 되고 png가 아니면 얘가 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뒤에서 세 자리, 여기서부터 끝까지 보여달라 했으니까 결국 이 자리에 남는 거는 png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png랑 같으면, 그러면 self.image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거 넣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 경로를 우리가 어드레스로 받기로 했으니까 어드레스 넣어주는 거고. 자, 그러면 png가 아닌 경우는 여기까지만 넣어줄 겁니다. 뒤에 이게 붙어버리면 뭐라고 할 거니까, png가 아닐 때는. 지금 우리는 png 이미지만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은 안 해도 돼요. 이 조건으로 걸르는 과정은 안 해도 되고 그냥 셀프 이미지 하나 만들어서 그냥 이거 해도 되긴 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png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 파일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검증을 통해서 처리를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계셨을 만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인스턴스 속성을 무조건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인스턴스 속성들을 init 메서드에서 한 번에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저 지금 self.image 여기서 만든 변수죠. 여기서 직접 선언한 거예요. 쓰겠다 하고. 여기서도 변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변수에다가 이거 넣어주겠다고 한 거니까 결국 얘가 하는 건 뭐 이거예요. 이거 이름이 히어로에서 self.image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결국 이미지 로드 하겠다, 로드한 결과를 얘가 갖고 있겠다 라고 해둔 겁니다. add 이미지 함수를 바깥에서 실행시키면 이거 하겠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미지를 로드해 왔으니까 요거 한번 해볼까요? 크기 변화시키는 거. change size 바꿀 거니까 change size 셀프 하나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가로랑 높이를 받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지 객체 찍어낼 때마다
가로랑 세로 길이를 다르게 줘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걸 매개 변수를 안 받고 고정해서 만들어 버리면요, 여러분들 우주선이 이렇게 있는데 미사일도 이만큼 크기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클래스로 미사일 찍어낼 거니까. 또 미사일이 이만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이즈를 적게 줘야 되니까 사이즈를 객체 만들 때, 함수 실행시킬 때 인자로 받겠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셀프점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하고 있는 건데 보세요. 히어로 변수에다가 이미지 불러왔죠. 그리고 나서 히어로 변수 재활용하고 크기 변화시켜서 다시 넣었죠.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히어로가 아니라 셀프점 이미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이미지 로드해온 결과는 히어로가 아닌 셀프점 이미지에 담겨 있을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만든 이 변수에 담겨 있을 거니까. 그리고 요 크기는 바깥에서 넘겨받을 거라고 했죠.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여기서 해주죠. 셀프점 위디, 셀프점 h, 얘는 셀프점 이미지 갭 사이즈. 얘가 지금 이미지를 변화를 시킬 텐데, 변화를 시키고 나서 그 변화된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나중에 이거 연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미지를 또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getSize 한 거예요. 이미지 먼저 크기 바꿔놓고 바꾼 이미지를 저장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셀프.wid랑 셀프.height 변수 두 개 만들어졌죠. 얘네들은 얘네들과 같은 애들인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얘는 여기서 만들어진 변수인 거고, 얘네들은 바깥에서 인자를 가져올 매개 변수들인 거죠.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활용된 이 위드는 바깥에서 인자로 받아온 위드를 쓰는 거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위드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변수 만든 거예요. 이거 하려고. 아시겠죠? getSize, 이미지에 들어있는 사이즈를 getSize로 가져와서 얘를 위드에 하나, 헤이드에 하나 넣어주겠다 한 겁니다. 이거 연산하려고 있다가.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만큼 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주석을 좀 걸어 놓죠. 일단 지우진 말고 주석을 걸어 놓고, 이제 클래스를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얘를 가지고 객체를 하나 찍어보죠. 일단 지금 처음에 찍어낼 객체는 히어로, 우리 캐릭터니까. 오브젝트 클래스에 인스턴스, 히어로라는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히어로.add 이미지, 이 함수 실행시키는 거죠. 근데 실행시킬 때 인자로 넘겨줘야 되는 값이 여기 있어요. 이거 넘겨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객체 만들 때 init 메서드 실행될 거니까 x랑 y는 0을 가진 채로 태어났을 거고, 그리고 이 메서드들 갖고 있는 채로 태어났는데 이거 실행시켰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셀프.이미지, 그럼 바깥에서 쓸 때는 히어로.이미지 하게 되면 누구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쓸 수 있는 거죠. 이 로드된 이미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히어로.change 사이즈, 얘는 바깥에서 사이즈 정해줄 거라고 했죠. 넘겨받을 거라고. 그래서 아까처럼 80, 100 넣어줄게요. 그럼 이 80과 100이 change size라는 메서드에 이렇게 꽂힐 거고, 그걸 가지고 스케일을 변화시킨 거죠.
그럼 셀프.이미지의 이미지의 크기가 변화됐을 거고, 그 변화된 이미지의 사이즈를 가져와서 각각 가로, 세로를 넣어준 상태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히어로가 객체화돼서 태어나면 위치 좌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X랑 Y는 명령이잖아요. 이대로 해놓고 이것만 수정해가지고 화면에 그려라 하면 00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위치를 다시 잡아줘야 돼요. 그건 여기서 했던 거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히어로.x 이 변수에 접근한 거죠. 이 x 변수에 접근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넣어줄 겁니다. 근데 대신에 사이즈는 그대로 써도 되는 건데 얘가 히어로.width로 바뀌어야겠죠. 이 히어로.width는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한 히어로.width는 얘예요, 얘. 이 change size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생성된 self.width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히어로.y 얘도 이거 넣어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히어로 언더바 헤이트이 아니라 .h, 왜냐면 이거 갖다 써야 되니까. 자, 좀 헷갈리죠? 우리 클래스 배울 때보다 훨씬 뭔가 헷갈린 느낌이에요. 이게 배웠던 개념을 실제로 활용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헷갈리고 어려운 게 맞는데 차근차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했던 이 5줄은 다 끝났죠. 객체 하나 만들었고요. 리모컨 연결한 상태로 이 객체를 우리 입맛대로 히어로로 맞췄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대로 그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볼게요. 자, 지금 이미지 어디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줬는데 이제 이미지 어디 들어있어요? 이 클래스 외부에서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미지 뭘로 불러와야 돼요? 히어로.이미지 아니에요? 이미지라는 변수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클래스 내부니까 셀프.이미지로 썼는데 우리 인스턴스 만들고 히어로.이미지를 해야 얘를 갖다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히어로.이미지 그리고 x좌표 누가 갖고 있어요? 정보를 얘가 갖고 있는데 처음에 00으로 태어났다가 여기서 값 바꿔줬죠. 그러면 히어로.x 히어로.y 그럼 x, y 좌표 들어갔잖아요. 이 연산된 결과로. 그쵸?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잘 나오는 거죠.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 클래스로 객체를 찍어낸 거고요. 그 객체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그린 거예요. 잘 나오죠 이제.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더 할 겁니다. 뭐 할 거냐면 이 그리는 작업 자체를 클래스 안에 넣어버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클래스를 활용해서 이미지 객체를 찍었어요. 만들어냈어요. 그 이미지 객체를 찍었는데 화면에 안 보여주는 경우 있어요? 없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주려고 이미지 객체를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여주는 것조차도 무조건 이 오브젝트 클래스, 얘가 이미지 클래스라고 하면 이 이미지 클래스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라면 무조건 화면에 그리는 작업도 필요한 거죠. 그럼 얘도 공통된 특징이니까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함수 하나를 더 만들 겁니다. df show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셀프 여기서 이 그리는 작업을 시킬 거예요. 대신에
클래스 내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히어로점이 아니라 셀프점으로 바뀌어야겠죠. 히어로점은 이 클래스 외부에서 객체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한 상태에서 쓰는 거였는데 얘는 클래스 내부잖아요. 그럼 셀프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이러면 그려지나요? 이거 지우고 밑에 있는 거 잘라내기 한 다음에 여기다 옮겼는데 이러고 실행시키면 이제 그려져요? 안 그려지겠죠. 당연히 이 메서드를 한번 실행을 해줘야 그려질 거예요. 근데 얘를 어디서 실행해야 돼요? 이거 원래 하고 있던 데에서 우리가 함수 실행시키면 이거 할 거니까 얘는. 그러면 얘가 원래 되고 있던 곳에서 히어로.show 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면 저게 한번 실행이 될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얘가 무조건 이미지는 객체화 되면은 화면에 그려져야 되니까 공통됐으니까 클래스로 옮겨야지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것도 있어요. 보세요. 얘가 여기에 직접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이미지 하나 찍을 때마다 변수명 .이미지, 변수명 .x, 변수명 .y 넣어줘야 돼요. 그쵸? 근데 얘가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요, 우리는 변수명 .show 하면 끝이에요. 왜냐면 그 변수명 했다란 얘기가 이미 우리 이 클래스 기반으로 객체 찍었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얘네들은 셀프.이미지, 셀프.x, 셀프.y 얘네들은 이 안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다 세팅 됐을 텐데 알아서. 그쵸? 함수 하나 호출하는 게 훨씬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여주는 것도 그리는 것도 함수 클래스 안으로 들어갔고 얘를 함수 호출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지금 했던 이 클래스를 도입하는 과정은요, 진짜 어렵긴 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 딱 보고서 클래스 만들어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거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당연히 힘든 거 맞고 어려운 거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코드를 클래스화 시키는 거 많이 해봐야 되고, 클래스화 시켜놓은 걸로 객체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찍어내는 거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거니까.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클래스 활용해서 미사일 객체 하나 찍어낼 거래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이거 복사해서 여기 미사일로 바꾸고 여기 다 바꾸고 이거 바꿔주고 이거 사이즈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고 여기 미사일로 바꿔주고 이러면 얼추 끝나죠. 근데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우주선 앞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위치는 조금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사일 객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뚝딱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럼 다 만들고 나서 미사일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미사일.show 화면 끝. 아시겠죠? 이래서 클래스를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이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줄수가 더 길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작업을 연습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왜냐? 다 이렇게 쓸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복습하실 때 제가 어차피 돌아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공유해 드리잖아요. 코드를 제가 이렇게 콜앱에다가 드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실행해보거나 수정하거나 저장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가져다가 복사에다가 여러분들 거에 옮겨놓고 실행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건드려서 어떻게 망가지든지 간에 돌아갈 베이스캠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걸 다 변화를 시켜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만큼 지워놓고 이거 보고 다시 써보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경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얘네 많이 다뤄볼수록 쉽게 클래스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석 그냥 남겨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한 것도 공유를 하나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